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약 중에서 아카르보스라고 하는 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글루코베이에요. 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베이라고 읽기도 하고 뭐 바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요. 이건 장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밥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이제 당이 들어와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십이지장, 소장 뭐 이렇게 넘어가죠. 음. 근데 이제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나요? 요 췌장에서 나오죠.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의 당뇨약, 그러니까 설폰 요소제나 메글리티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당 강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메폴민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간에 이제 작용해서 당 신생을 억제를 하고 이제 그런 기전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DPP4 이니비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이 인크레틴 메커니즘, 그 GLP-1의 분해를 방해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GLT2 이런 거는 콩팥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아카르보스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장에서 당이 흡수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장에서 당을 흡수가 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 당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이제 단당류들이 이렇게 막 체인을 이루고 있거든요. 막 이게 체인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가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이제 요걸 이제 영어로는 스타치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하나하나 다 잘라져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자, 일단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얘가 일단 듬성 이렇게 한번 잘립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 요런 식으로 몇 개, 좀 한 5개 뭐 이렇게 연결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올리고당이라고 그래요. 올리고당.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밀라제가 하고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이거 또 침샘에서도 나와요. 침샘. 그래서 우리가 왜 밥 같은 거 오래 이제 좀 씹게 되면 좀 단맛이 나죠. 그냥 이 탄수화물 씹어서는 별로 단맛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혀의 그 미각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씹다 보면은 침샘에서 이제 아밀라제가 나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분해를 하거든요. 많이 분해하면 막 3개, 2개 이렇게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들어가서 단맛을 느끼죠. 밥 오래 씹으면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까지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삼켜서 이제 이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 정도 분해가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흡수가 안 돼요. 이 올리고당도 흡수가 안 됩니다. 올리고당이라는 건 이게 3개 해서 한 10개까지 붙어 있는 놈을 올리고당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쭉 여기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이제 소장이잖아요. 이 소장 점막에서 흡수가 됩니다.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이 점막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세포가 있는데 세포 표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치 이게 무슨 빛처럼 생겼죠. 빗자루처럼 이제 생긴, 그걸 이제 브러쉬 보더라고 합니다. 브러쉬 보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이 흡수 면적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비되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가 뭐냐면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이 올리고당을 단당류로 만듭니다. 다 이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당을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루코베인은 어떤 걸 억제를 하냐면, 지금 이 판크레아스, 그러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이 아밀라제 억제하고요. 요것도 이제 억제를 하고, 이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도 억제를 합니다. 요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의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도 안 되겠죠.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언제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 작용 기전이 이러니까 얘는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바로 먹어야 돼요.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아니 뭐 약간 전에 먹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밥 식후에 먹으면은 뭐 이미 다 흡수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얘가 그 다음에 흡수를 못하게 해봤자 별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는 민족한테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우리나라 같은 데죠. 쌀밥을 주로 이제 쌀밥 위주의 식단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하죠. 탄수화물을 분해를 억제를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지방이라든지 단백질만 왕창 먹는다 이러면은 뭐 이건 아무 약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못 먹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어 이렇게 이제 좀 분해를 안 되게 하면 막 이런 이제 올리고당이나 조금 더 긴 이런 당류가 막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대장으로 가면은요, 여기가 이제 대장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분해되지 않은, 흡수되지 않은 그런 탄수화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탄수화물. 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장내 세균이 얘를 이제 다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가스가 엄청 나옵니다. 제가 이제 방귀 얘기할 때도 요런 이제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얘가 증가하게 되면 가스가 엄청 많아져요. 가스가 너무 많아져서 불편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가스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이러다 보면 설사도 자꾸 나옵니다. 계속 가스 차고 이러다 보면은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설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꾸 뭐 가스 나오는데 이거 배출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간 기능 장애 같은 것도 좀 보고가 돼 있습니다. 간 수치 좀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간 수치는 뭐 이거 약 끊으면은 바로 좀 좋아진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스 막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이미 장에 문제가 있는 분한테는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장 이제 프로블럼이 있는 있으면 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염증성 장질환 이런 같은 거죠. 염증성 장질환, 뭐 UC라든지 크론,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미 장이 막 헐어 있고 이런데 여기에 가스가 막 빵빵하게 찬다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 안 합니다. 뭐 꼭 이런 경우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은 또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당뇨약 중에서 아까르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